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이 글에 사용된 역설적 표현까지 함께 찾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문제 해결, 적용 문제까지 풀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31쪽입니다. 이해와 탐구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같이 풀이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1쪽, 32쪽을 지금 푸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를 잘 풀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 나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정리해 보자. 자, 먼저 첫 번째 경험입니다.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한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 나오죠. 누군가 만나면 대화를 하기 전에 침묵하면서 상대방을 느낀다. 깨달음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두 번째, 나의 경험입니다. 인디언 흉내를 내자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은 일. 이 글쓴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인디언들 흉내를 냈죠. 상대방을 느낀다고 하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죠. 입을 다물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평은 글쓴이가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를 통한 글쓴이의 깨달음은 28쪽 제일 마지막 부분의 본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단지 인디언들을 흉내내고자 했던 그것은 진정한 침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험입니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글쓴이 나는 그 인디언들에게서 두 가지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쓴이가 깨달음을 느낀 것과 동시에 어떤 자신의 언어 습관과 관련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나요? 정답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보충해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괄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1번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입니다. 침묵은 삐리리라고 할 수 있겠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침묵은 무엇일까요? 글의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보면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침묵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글의 본문에 보면 자기 앞에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32페이지는 이 글에 쓰인 역설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자, 32페이지 가장 아랫부분 콕콕 알아두기 한번 볼까요? 우리 역설의 개념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역설 중요하죠? 별표 딱 치십시오.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을 말함. 여기서 모순이라는 단어 뜻이 있는데 모순은 이 모가 창이라는 뜻입니다. 무기 있죠? 찌르는 창. 그리고 순이라는 것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이 단어의 유래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그 중국에 옛날 중국의 한 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창과 방패를 팔았어요. 이 상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방패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이 방패를 보세요. 이 방패는 아주 튼튼해서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또 자기가 팔고 있는 창을 들어 올리면서 또 외쳤어요. 여기 이 창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 뾰족하고 예리해서 어떤 방패라도 다 뚫어버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창과 방패를 팔았어요. 그러자 이제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날카로운 창으로 그렇게 튼튼한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상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말문이 막혔겠죠?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상인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설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연결해서 오히려 읽는 이에게 신선함을 준다. 그런 표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우리 32쪽 위에 이끌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역설이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입니다. 상반된 어휘를 결합하는 것이 대표적인 역설 표현입니다. 상반된 어휘라는 건 서로 뜻이 반대되는 어휘. 그럼 서로 뜻이 반대되는 어휘가 결합되어 있으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바쁠수록 돌아가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나왔던 것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다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모국어라는 뜻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라는 말입니다. 침묵은 말에 반대되죠.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남학생의 말풍선 볼까요? 모국어,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줄 한번 쳐볼까요?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라고 하니 이는 모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었어요. 그럼 이 표현이 과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학생이 대답하죠. 이 표현은 이러이러한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자, 우리는 내용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의 의미를 바탕으로 왜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라고 했을까? 말보다는 무엇이? 침묵이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침묵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괄호 2번 문제 정리할게요. 자, 이 글에 쓰인 역설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봅시다. 이 글에서 역설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역설의 효과 무엇이었죠?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속에 담긴 사실을 더 강조할 수 있다죠.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다. 강조.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까 위에 우리가 정리했던 거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속에 담긴 진리가 바로 전하고자 하는 바죠. 그래서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그 내용을 더 강조해서 인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에 사용된 역설 표현까지 정리하면서 역설 표현의 의미와 효과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빈칸에 적절한 곳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 내용 핵심 정리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갈래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무엇일까요? 이 글의 갈래는 수필입니다. 자신의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쓰는 수필이었습니다. 성격은 고백적, 성찰적, 역설적입니다. 고백적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형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백적이고, 성찰적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깨달음, 반성이 나왔었죠. 글쓴이가 어떤 것들 깨달았는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반성했는지 우리가 한번 아까 문제 풀면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라는 건 역설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 제재는 침묵 그리고 언어입니다. 제재는 쉽게 말하면 이 글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재료는 침묵과 언어입니다. 주제는 무엇일까요? 침묵하고 언어 중에 제재에서 침묵과 언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침묵이죠. 이 글은 침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디언들의 어떤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침묵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진정한 의미 뭐였죠?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다. 말보다 침묵이 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였죠.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은
수필이죠.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독백체의 형식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독자죠.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이 글을 읽고 얻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 나도 정말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하는 것 같아. 앞으로 쓸데없는 말을 좀 줄여야겠어. 이런 것들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나도,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침묵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침묵이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임을 배웠어. 뭐 이런 것들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역설 표현이 나타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강한 인상을 줌. 자, 여기 인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용은 남이 했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빌려 쓰는 것,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말이죠. 그것을 글쓴이가 자신의 글에다가 끌어 썼죠. 그것을 바로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교과서 33쪽 문제 해결과 적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제시된 만화를 보고 역설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의 말을 바꿔 써보자 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만화를 읽은 후에 밑에 1번, 2번 문제를 풀면서 역설 표현의 특징을 떠올려서 표현을 바꿔 쓰는 것까지 한번 하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시작해 주십시오. 자, 풀어봤으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화를 보시면 아버지가 딸에게 여기서는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딸이 아빠 책을 읽는 사람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아무도 책을 읽지 않고 무엇을 하나요?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만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만화에 나오는 인물은 아빠와 딸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만화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에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도서관 열람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설명하는 거 정답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게요. 아빠와 딸이고 도서관 열람실에 있습니다. 만화의 상황은 아빠가 딸에게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이 책 읽는데 방해가 되므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 보니 사람들이 아무도 책을 읽지 않고 책 대신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빠가 한 대사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를 이번에서 역설 표현으로 바꾸어 보라고 했었죠. 바꿔보셨나요? 역설 표현은 겉으로 볼 때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야 돼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서로 뜻이 반대되는 단어를 나란하게 결합하면 돼요.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를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말을 결합할까요? 자, 책을 읽는 이 장소는 어디죠? 도서관이죠. 도서관은 말 그대로 책을 비치해 놓고 일반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도서관. 근데 이 도서관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말을 결합시키면 되겠네요.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죠.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인데 책 읽지 않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아빠의 말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이 책을 읽지 않는과 도서관의 서로 뜻이 반대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바로 역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의 말을 이 대답 대신에 다르게 표현한 친구들도 있다면 다음 주에 학교 와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34쪽에 역설을 활용해서 글로 써보자 활동은 지금 하지 않을 거고 38쪽에 정리 점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잠시 멈추고 정리와 점검 그리고 39쪽에 어휘력 높이기까지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십시오. 자, 정리와 점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이 글은 글쓴이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허구로 꾸며 쓴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이 글은 허구,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이 아니고 글쓴이가 인디언을 만났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수필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X입니다. 2번 나는 인디언들의 전통을 경험하며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했다. 정답은 O이죠. 3번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는 침묵으로써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역설이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고 참된 것에 딱 들어맞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역설 표현을 활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고 또 모순된 사물을 연결해서 배치함으로써 독자에게 신선함 또는 비슷한 단어 참신함을 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역설 표현의 효과 두 가지를 정리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1번 인상 깊게 나타낸다.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독자에게 신선함과 참신함을 준다. 요렇게 핵심 단어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휘력 높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은 모국어.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손님은 불청객이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민정이는 허리를 어떻게 세우고 의자에 앉았을까요? 꼿꼿이일까요? 꼿꼿히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읽죠? 꼿꼿이라고 읽죠? 정답은 꼿꼿이입니다. 관련 맞춤법 조항 한번 볼까요? 한글 맞춤법에 제6장 제51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라고 소리만 나는 것은 무조건 이라고 적고 히로만 소리가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어떻게 적는다? 히로 적는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꼿꼿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만 나는 것 따라서 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밑에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요거는 두고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보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정도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현웅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앞에 채했다 아이일까요? 뒤에 채했다 어이일까요? 이것은 채하다. 이럴 때는 어이를 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1-2 단원 나의 모국어는 침묵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반어와 풍자를 보고 교과서 이외의 작품들, 더 중요한 작품들을 가지고 보충학습을 하면서 적용을 해봤죠.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역설이 들어가 있는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깊고 넓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